여러분, 그 교재 4장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4장에서는 그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 초창기 그 룰 베이스드에서 그 동시대의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그 같이 연구가 됐었죠. 그러면서 그 퍼셉트론 이론을 개발한 제 주장한 사람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현재의 힌튼 교수님의 딥러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퍼셉트론 이론을 개발하신 분이 이제 그 인간의 뇌 구조 뉴런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거를 좀 구조적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 그거가 이제 이론적 배경을 쭉 이제 이어왔는데 사실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그 제품이나 서비스화 되어지는 것들의 실체를 좀 들여다보면 좀 이제 수학이죠. 수학적 배경이 좀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제품화 또는 기술화, 서비스화로 하는 방법의 도구로서 저희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파이썬이라든지 그 전에도 이제 그 인공지능 전문 그 개발용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그 논의와 함께 그 많은 언어들이 이제 사용이 됐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리스프하고 프롤로그였죠. 그 당시에 이제 뭐 파스칼이라든지 포트란, 코볼 뭐 이런 것들이 C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쯤 해가지고 그 같이 출연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전문가 시스템하고 주로 텍스트 인식하는데 뭐 사용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요게 이제 사람의 그 현미경으로 찍은 이제 뇌 구조인데요. 이걸 확대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그 뉴런이라고 하는 요 구조가 나와요. 현재도 이게 정확하게 어떠한 원리로 동작을 하고 구조가 완벽히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의 어떤 뇌 구조를 요 정도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게 이제 과연 뭘까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안에 있는 거를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핵이 있고 요 단백질 구조로 봤을 때 이제 요게 이제 그 서로의 하나의 뉴런을 연결하는 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제 요게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전자기적 영향으로 사람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눈을 깜빡거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손을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요 뉴런이라는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하고 있다는 거고. 요게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이제 여기 딱 정해져 있다라고 그럽니다. 145개. 그래서 이제 한 20살 이후에 이제 이제 좀 퇴화가 되면서 하나씩 이제 없어진다라는 이제 그것까지는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원만히 작동을 안 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신경적 그 반응이 좀 이제 퇴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치매라는 것까지 이제 그 노인성 질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사람의 지능을 갖도록 하는 거를 이제 연구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구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요 안에 그 들여다보면 아까처럼 되지만 이게 큰 거시적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위에서 찍은 걸 보면. 근데 이제 좌뇌는 이제 이쪽은 이제 어떤 정보 처리, 오른쪽은 약간 병렬 정보 처리. 그래서 이제 이쪽은 여러분들이 인문, 사회, 음악, 예술, 재능, 뭐 체육.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그 공학이나 자연과학, 뭐 이쪽에 발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아까 뉴런 구조가 얼마나 활발하게 돼 있고 뭐 어느 쪽이 좀 많은가 뉴런이 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뇌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인공지능에 와서는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 분석 모델로 이제 그 활용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이론에서 출발을 했고, 현재 그 머신러닝에 이어서 딥러닝까지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흉내낸 거죠, 사실은. 사람의 뉴런 구조를 흉내내서 그 수학적 알고리즘하고 그 코딩을 가지고 구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지능의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학습을 한다는 거죠. 학습, 스스로 학습. 그죠? 저희들이 요거를 학습이라고 읽게 된 배경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이게 그 학습이라고 읽진 않잖아요. 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걸 안 배운 사람은 이게 학습이라고 못 읽죠. 그쵸? 안 배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를 안 배운 뭐 아프리카의 어떤 어린애들한테 이걸 갖다 주면 이게 어떤 이상한 기호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말을 하고 읽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기계 학습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가지고 그 효율적인 이제 그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는 거죠. 그다음 패턴 인식, 그 다음에 상황 인식, 그 문제가 뭔지를 판단하죠, 사람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한테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지적이죠. 그렇죠? 그 궁극적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이제 지금까지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룰을 찾아내는 거지만 스스로 학습해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는 것까지 뭐 그렇게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얼마나 지능이 높은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고등학교 때도 아마 다 해봤을 건데요. IQ 테스트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인텔리전트 코션트라는 말의 이제 줄임말인데 인텔리전스 코션트.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적합한 정신 연령이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시험 문제지 그 종이 가지고 테스트한 거를 가지고 뭐 10살이면 10살에 맞는 거. 뭐 그러면 이제 100이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20살인데 여전히 10살인 거 가지면 지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살이면 20살에 해당되는 지능. 이제 100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좀 이제 그 뭐 20살인데 한 30살 정도의 지능을나 뭐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뭐 이게 100보다 높아지는 숫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제 분포를 좀 봤더니 이렇게 정규분포형으로 종 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85와 115 사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70%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 있고요.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뭐 이렇게 분포가 보통은 돼 있습니다. 자, 그까지가 이제 뭐 그 인공의 사람의 지능을 좀 닮아가려고 하는 인공지능의 모습을 보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어떤 로봇이나 시스템을 평가하는 지표가 또 생기겠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어쨌든 사람의 지능을 평가하는 것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뭐 근데 인공지능은 나이가 없으니까 그걸 판별하는 기준을 또 따로 또 다르게 평가하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치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하게 되면 이제 수학이 왜 나오느냐라는 거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뭐 그 예전에 컴퓨터를 나오기 전에 그 배경을 이뤘던 사람들이 다 수학자이기 때문에 그 수학은 이제 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수학적 논제들 중에서 그 각각 분야마다 필요한 수학의 그 중요도는 달라집니다. 근데 인공지능에서도 뭐 모든 수학적 개념을 알면 좋긴 하지만 필요한 수학적 배경이 좀 이제 어렵긴 하지만 몇 가지로 좀 축약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확률 통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행렬 벡터 이 정도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대수학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기초적인 수학은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사실은 이제 예전에 컴퓨터학이라는 학문이 없을 때는 다 수학을 이제 전공하셨던 분들이죠. 그렇죠? 뭐 이제 그래서 수학과 상당히 깊은 이제 관계가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수학적 지식을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뒤에 가보면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 텐서플로우로 학습을 하는 것도 이제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뭐냐 하면 거의 이제 분류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를 분류할 때 요 모델을 많이 써요. 아니면 뭐 참이냐 거짓이냐 뭐 이런 것들 두 가지 중에 하나,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쵸? 어떠한 그 이미지를 안 보고 뭐 이미지를도 봐도 되겠죠. 이미지의 어떤 특성을 잡아서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판별하는 데 많이 쓰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이제 그거를 판별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1 더하기 뭐 is 지수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그 x 값은 요거고 y 값은 이제 요걸 그려 놓은 건데, 요게 이제 정확하게 요 면적 있죠. 여기서부터 요 면적, 그다음 여기서부터 요 면적이 반반이에요. 또는 여기서부터 요거 있죠. 요것도 반반이고. 그래서 어떠한 참과 거짓을 판별할 확률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주는 뭐 그러한 거 특성 때문에 이걸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x 값을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요게 작아지면서 요게 결국은 요 값이 커지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음수 값을 가지면 요 값이 양수가 돼서 요 값이 커지면서 작아지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이제 신경만 출력 함수로도 쓰이고, 분류하는 데도 많이 쓰이는. 저걸 알아야 이제 요걸 이제 어떤 데 쓰느냐 하면, 학습 데이터를 넣을 때 요 모델을 적용을 하는데 요 함수의 특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최적화를 할 때 우리가 이제 x에 대한 y의 어떤 순간 가속도라든지 뭐 이런 순간 어떤 값, 미분값이라고 그러죠. 그 자그마한 기간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요 구간에 해당되는 어떠한 상대값, y값, 그걸 찾아낼 때 미분.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신경망 학습을 통할 때 요 체인적 학습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그럴 때도 요 알고리즘이 이제 쓰입니다. 미분. 이제 이거 미분과 관련돼서 또 벡터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요런 벡터, 행렬과 벡터 있죠. 뭐 간단한 더하기식이지만 자동차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요거에 대한 속성, y와 x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 알아낼 때 이게 상당히 또 많이 써요. 학습을 이제 구현하고자 할 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입문반 학생들은 이걸 안 배웠을 건데, 나중에 필요하면 요걸 좀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이제 알고리즘별로 뭐 요거를 쓰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요거를 쓰는 알고리즘이 있고, 요거를 쓰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본인이 개발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이 딥러닝의 뭐 어느 요 파트다 그러면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렬식도 있죠. 요거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넣어가지고 각각의 1, 2, 3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가중치의 값이 높은 걸로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없애버리고, 여기서 또 이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행렬의 곱셈. 행렬의 곱셈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뉴럴 네트워크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인 거에서 특히 확률과 통계는 가장 중요해요. 이게 이제 회귀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다중회귀 분석,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본인이 선정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할 때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수학 중에서도 확률과 통계를 한 1년 동안 수강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거에 상관없이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뒤에 가보면 리니어 리그레이션, K 민지 분류 방법, 니어리스트 네이버 분류 방법들 뒤에 가면 설명이 돼 있으나 머신러닝 기법 등은 사실은 이제 요 데이터 마이닝에서 나왔던 기법들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가장 좀 그래도 효율적이다라고 입증이 된 게 요즘 나와 있는 뉴럴 네트워크 확장 버전인 딥러닝인데요. 이게 이제 계층을 여러 개 돼가지고 심층 신경망, 이게 역전파 알고리즘 뒤로 돌아가서 다시 찾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이제 보통 이산수학이라고 그랬죠. 이산수학. 그래서 디스크리트 매스매틱스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관련된 일반적인 수학적인 지식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수학적 배경이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음성인식, 영상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이론적 수학적 배경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 수학적 배경들이 이제 필요로 한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래 직업을 이 책에서 뭐 있죠? 알고리즘 개발하고 구조 적고 학습하는데 그 다음에 응용, 그 다음에 성능 향상, 이게 이제 수학이 들어가는 분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뭐 판단 추출 확률, 뭐 데이터, 요게 이제 벡터 행렬, 요게 행렬, 그 다음에 이거 미분,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들어가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학은 여러분들이 좀 뭐 어려워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좀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 일을 하시겠다 그러면 반드시 한 번은 좀 건너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쪽 분야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때 가서 좀 어려운 게 좀 도전하기보다 미리미리 관련된 과목이 있으면 한 번씩 좀 수강을 해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학적 배경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래밍.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이제 요 리스 프롤로그가 초창기에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C,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파이썬과 R 이렇게 쓰고 있고, 요거를 이제 요것만 이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의 학습이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쉽게끔 이렇게 플랫폼을 또 무료로 이렇게 텐서플로우는 무료죠. 파이로토치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마 무료 버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구글의 텐서플로우 요거를 가지고 대부분 대학에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뭐냐 하면 리습 있죠, 리습. 리습을 이제 리스트 프로세싱의 약어예요. 줄여서. 잔 메카시라는 사람이 이제 1960년대에 만들었어요. 상당히 오래됐죠. 그죠? 그다음에 이게 로고고, 그다음에 프롤로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리습과 프롤로그는 초창기 인공지능이죠. 한 12년쯤 있다가 영국에서 만든 언어입니다. 요즘은 이제 안 쓰죠. 요즘은 이제 파이썬하고 R하고 뭐 C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 파이썬 가지고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료라는 거죠. 그렇죠? 또 인터프리터 언어라서 컴파일 언어가 아니라서 바로바로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걸로 아는데, 그렇죠? 기본 문법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갑자기 인공지능 하다가 수학하고 코딩 얘기를 하느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구로서 수학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뭐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접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고민하게 될 때 수학적 배경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알면 뭐 모르는 것보다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학을 좀 알으셔야 되고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이 결론적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런 말을 했죠. 유명한 사람이 생각한다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과정인데, 뭐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로봇을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앞으로 사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그거를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게 가능하다. 특히나 인간의 사고를 넘어설 수도 있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컴퓨터로 와서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잖아요. 오늘 내일 아침에 뭐 먹지? 하는 것도 사고고, 내일 아침에 뭐 타고 가지? 뭐 그런 것도 사고지만 우리는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어떻게 해결하지?까지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Logical and Computational Thinking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의 요 분인데요. 윙 교수님, 중국 분이신데 이 사람이 처음 요 말을 썼어요. 그 책을 쓰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본이 지금 나와서 대학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어진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해결하는 방안의 그 구체화를 위해서 코딩이라는 기술을 쓰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그게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 요게 뭐다?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윙 교수님께서. 그래서 네 가지를 생각을 하면 돼요. 문제에 대해서 분해하고 어떤 기존에 있는 문제인지를 인지하고 나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추상화를 하고 뭐 수학 알고리즘이나 뭐 그 코딩을 거쳐서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는 것까지. 사실은 뭐 이제 우리 쪽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컴퓨터 월드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해보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집을 지을래? 어떻게 지을래? 기존에 있는 집들은 어떻게 생겼지? 내가 짓고자 하는 집은 뭐지? 근데 필요한 거는 뭐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능력인 것처럼 뭐 이제 쉬운 것도 보면 라면을 이제 먹고 싶어요. 라면을 어떻게 끓이나 순서대로 기존에는 여태까지 어떻게 끓여왔지? 라면을 가져와야지, 그죠?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나 코딩으로 하기 위해서 라면 끓이는 거,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다양한 모든 문제들은 이 네 가지의 범주 안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한 거고, 저희들은 컴퓨터 월드에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수학과 코딩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버스 앱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집에서 미리 나갈 필요 없이 버스 도착 시간을 알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문제에서 해결할 방안을 내가 9시 수업을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 시 버스를 타야 되지? 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통해서 나온 산출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딩을 한다는 거, 코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모든 문제가 코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컴퓨터 월드에서 코딩.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뭐 정육각형을 그리고자 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고민하는 단계부터 코딩하는 단계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요 앞에 있는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 방안을 찾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요 뒤에 코딩도 중요하지만 거의 문제의 70, 80%는 요 안에. 사실 요거를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잘 구상하면 코딩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워낙이 어떤 설계 구조들이 잘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컴퓨테이셔널 띵킹 하는 과정. 그래서 뭐 이제 스티브 잡스도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모든 사람들은 다 배워야 된다 코딩을. 왜냐하면 코딩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뭐 있고, 빌 게이츠도 뭐 이런 식으로 13살부터 코딩을 배우면서 현재 이제 기업을 일꾼 사람들이고, 코딩의 종류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 배웠을지 모르지만 블락 코딩, MIT 공대에서 만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스크래치, 우리나라 엔트리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같은 것도 이제 실제적으로 요 조그마한 장난감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게끔 블락 코딩을 통해서.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텍스트 코딩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파이썬은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배워야 되고요. 자바하고 C와 함께.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혹시 수강을 안 한 학생들은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 파이썬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실무 능력자를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틈틈이 좀 공부하셔야 되고 우리 과에서도 1학년 때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좀 학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그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중간고사 4장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컴활 수업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